안녕하십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국부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부론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의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부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기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국부정대의 방법으로 분업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업의 폐해입니다. 물론 국부론의 내용을 이 네 가지로 모두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국부론의 핵심적인 기본적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부, The Wealth of the Nation 이라고 하는 국가의 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국부는 모든 인간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다. 어렵죠? 다시 말하면 국부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해야 되죠. 생산하는 또는 소비하는 상품의 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은 바로 국부죠. 국부를 공급하는 자원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국민들의 연간 노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첫 번째 문제는 국가의 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였죠. 국부론의 원제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고 되어 있죠.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부터도 그 관심을 이해할 수 있듯이 도덕 철학자로서의 애덤 스미스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문제를 고민했지만 지난 시간에 도덕 감정론에서 심퍼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경제학자로서의 애덤 스미스는 이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공익이란 곧 국가의 부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제 관심은 어떻게 국가의 부가 형성되느냐, 즉 강대국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애덤 스미스의 놀라운 예지력이 발견됩니다. 그는 강대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수주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부론의 첫 문장은 바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은 바로 오늘날 거시경제학의 깔려있는 주요 명제입니다. 애덤 스미스 이래 거시경제학의 관심은 바로 이 명제에서 출발하며 이것은 250년의 경제학 역사 속에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설명할 개념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그들 자신의 자애심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발휘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그들에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일을 그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는 그의 목적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자주 읽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우리가 저녁을 기대하는 것은 부족한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애덤 스미스는 처음에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 철학자였는데 도덕 철학의 주제는 이기심,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었던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와 어떻게 조화되느냐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성론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제3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 sympathy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5년 후에 나온 국부론에서는 지금 막 읽어 드린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사적인 이익과 정렬을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가장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분업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맨 처음에 국가의 부가 무엇이며 그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국가의 부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양이고 또 그 원천은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의 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노동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담 스미스는 공장에 있어서의 분업에 주목합니다. 핀 제조업을 예로 들어서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는 하루에 한 개의 핀을 만들기도 벅찰 것이고 하루에 20개의 핀은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핀을 만드는 주요한 작업이 18개의 독립된 조작으로 분할되어 있고 이 18개의 조작을 18명의 직공이 나누어 한다면 만약 10명이 한다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게 되는 것을 관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분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들기도 빠듯했는데 분업을 했을 때는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부가 공업 생산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공산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공산품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 노동력의 양, 인구가 증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통찰은 이 점을 훨씬 넘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생산성에 대한 주목입니다. 생산성이란 노동 투입에 대한 비율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죠. 이 관점에서 애덤 스미스는 핀 제조업의 공장, 핀 공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았다면 애덤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이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업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으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민중 대다수의 고용이 한두 가지 극히 단순한 작업에 한정된다. 그래서 그 결과라는 것은 비슷한 한두 가지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데 거의 전 생애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해력을 마음껏 발휘하거나 독창력을 시험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처럼 그의 특수한 직무상의 숙련과 기교는 자신의 지적, 사회적, 군사적 재능을 희생시켜서 획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업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이후에 공장제 기계공업의 놀라운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분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라는 분업의 순효과에 대해서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여기서 읽어본 바와 같이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분업의 관철이 인간성 황폐화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이 인간의 개발과 계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했지만 동일한 논의가 기계화, 자동화 전선화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제3부에는 명제의 주요 개념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